네, 주 후반대 접어들었습니다. 최강 승부사는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필승매매 정종택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9월 CPI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니케이 지수나 항생 지수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그렇게까지 강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정책적인 리스크 속에서 눈치 보기의 장세가 이어지는 걸까요?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실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는 사실 갭상승 후에 좀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간밤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치 분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표도 하나 좀 얘기 드릴 텐데 PC 지표가 좀 예정되어 있죠. 아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나서 잭슨홀 밀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PC 지표가 이걸 보고 나서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간밤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3% 정도 강세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선별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업종 간 프라이싱이 되는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좀 긍정적으로, 거기에 바이오까지는 좋고요. 살짝 어닝이 미스만 나더라도 주가는 바로 급락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카오스 같은 연출을 해주고 있는 국내 증시라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제 개편안 국내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는 이 요인이 좀 빠르게 좀 정리가 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일 정도면 대부분 기업들 반기 보고서가 제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복절 지나고 나서요, 시장도 좀 방향성 잡아갈 것 같으니까요. 지금 오늘 내일 뭐 무리하게 좀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시장을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관망하자. 광복절 이후 다음 주장에 조금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뜨거지는 테마들 볼 텐데요. 반도체 부품단이 오늘 정말 강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ITC 역대급 승소했다라는 결과와 함께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은 좋지만 고밸류 논란이 여전한 화장품이나 엔터 쪽은 오늘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디스플레이와 좀 반도체를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 상대로 제기한 ITC에서 예비 승소가 있었고요.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좌지우지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좀 보시면 오늘 특징적인 것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좀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의 물량을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이 대형주가 LG 디스플레이 20%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밸류체인이 높은, 비중이 높은 P&H 테크노라든지 에스캠 이런 기업들의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엔비디아 HBM3 통과됐다는 보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더 테일러 공장 쪽에 장비가 입고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거 화면 보여주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도 7월 11일 날 적중 대박 예감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유니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일전에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증설이 되게 되면 장비부터 제일 먼저 입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이라는 기업이 쉬지 않고, 물론 1차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위아래 십자형 도치캔들이 두 번 나오고 나서 재차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음봉 테마 쪽에서는 이제 화장품과 엔터 쪽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원택이라는 기업은 나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장중에 15%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좀 시장이 돌았던 스트릿 컨센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만들었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좋은 부분들은 전혀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악재만 좀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아쉬운 상황 속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이러한 과도기 구간이니까요. 좀 다음 주를 좀 지켜보면서 각각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응의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잠시 뒤에 체크 받아볼게요. 종목 AS 두 가지 넘어가 보자면요. 7월 30일에 공략했던 경동 나비엔 어제 장중 22% 급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 정확하게 11만 원을 터치하면서 목표 주가 2주 만에 달성 성공했고요. 8월 8일 공략했던 아비코 전자는 3거래일 만에 16.9%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7,500원 설정해 주셨는데 7,500원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경동라비엔 같은 경우는 어제 NST에서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를 정확히 좀 터치하고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 사실 아쉽습니다. 세론이 좀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어닝만 미스가 나면 그대로 주가를 좀 밀어버리는 아쉬운 좀 국내 증시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자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측면들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판가를 높였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QOQ로는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습 보일 테니까요. 경동나비엔 고점에서 좀 들어가셨다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노란톡 운영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좀 제가 AS라든지 대응하는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도 1차 시세가 나오고요.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까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거, 정말 몇 거래일 안 돼서 큰 시세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계속적으로 숫자와 주가의 위치 그리고 모멘텀에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수익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조금 변동성도 크고요. 호재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좀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좀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AS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비코 전자까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승 매매 승부조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광복절 전 어떤 종목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기업은 뉴프렉스입니다. 오늘 뭐 삼성 디스플레이 BOE 승소권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뉴프렉스라는 기업은 모멘텀이 좀 많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폴더블폰 관련된 등등 고부가 제품의 중심에 믹스 개선이 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북미 고객사가 레이벤, 대표적인 선글라스 브랜드죠. 그와 관련된 AI 글래스가 흥행을 했고요. 2세대 모델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낙수와 수혜를 뉴프렉스가 받을 거라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9월 달에는 중요한 또 이벤트가 하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커넥트 월드라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XR, AR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뉴프렉스 또한 충분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최근에 만들어진 이러한 어떤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벤트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숫자, 사실 실적 측면에서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숫자는 그냥 플랫할 거로 보이고요. 대신 내년에 대한 실적치의 성장치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 이야기 드리면요.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좀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맞으실까요? 손절가는 4,400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으로 정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종택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